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 총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2020년 총선에서부터 절대 다수 의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과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어 있죠. 자, 이 문제점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2021년 후에 그 민주당이 했던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그 다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 세 사람이 이제 2021년, 2022년 이즈음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돼서 가결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이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법조계에서는 이거 무리한 탄핵소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조계에서 5대4냐 6대3이냐 이 정도까지를 맞추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다 같은 법조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탄핵 아니냐. 이 중에 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만 빼고, 그때는 집권당이 문재인 정부 때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국회 사무처로부터, 자, 이렇습니다. 2021년 2월, 이게 이제 대선 1년쯤 전이죠.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요,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재로 넘어가면 그 헌재에 가서 그걸 설명해야 될 이른바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아마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대리인을 내세우죠. 변호인. 그럼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탄핵 심판 수임료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 탄핵 심판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탄핵 심판 수임료까지 합쳐서 1억 12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할 때부터, 임성근 전 판사인데 그거 틀림없이 기각된다. 각하된다, 각하. 탄핵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전직인데 어떻게 요건이 됩니까? 그런데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썼다. 돈을 날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023년 2월, 이건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가 대표가 된 이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잘 아시지만, 저도 그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이상민 장관이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알지도 못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보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후에 보고받은 거죠. 무슨 법률적 책임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꼭 변호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결국은 정치 행위로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낸 것 아니냐. 이거 헌재에 가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 돈도 날렸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헌재 결정 결과는요, 9명 전원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기각.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던, 처음부터 아예 탄핵소추 자체가 되지 않는, 왜냐면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이거거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보고조차 듣지 못했는데 무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은 오로지 민주당의 정치적인 행위였다.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정부 공격용이었다. 거기에 엄청난 돈이 쓰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바로 그해 2023년 9월에 또 안동환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건 무리수 아니냐. 이게 과거에 안동환 검사가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뒤늦게 지금 탄핵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뻔한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는데 여하튼 이것도 5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우위입니다. 그런데도 5대4로 기각이 된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헛돈 썼다. 검찰 공격용 일종의 뭐 맛보기식 공격용으로 안동환 차장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한번 내본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공세용이다. 그렇게 평가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동환 차장검사 이 두 건으로 작년에 국회 사무처에서 쓴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뭐 탄핵심판 수임료 뭐 이런 것들이 9,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과 2023년에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으로 2억 원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2억 원. 자, 그런데 올해 한번 진행 중인 탄핵 심판, 그 다음에 대기 중인 탄핵 심판 한번 세보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3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표결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그 다음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대, 이 사람은 이제 수원지검 2차장으로서 이재명 수사를 중단 지휘했다. 실질적인 이유는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그게 2023년 작년 11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심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얼마 전이죠. 8월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다 이게 가결이 됐습니다. 3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중간에 이동건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그 다음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다 탄핵소추안 하니까 국회에서 표결하기 전에 사퇴했죠. 그나마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까지는 안 간 거죠.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이다. 여기에다 대기 중인 게 4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검사 3명에다가 김영철 검사. 김영철 검사는 무슨 장시호 씨와 재판 거래를, 아니 수사 거래를 했다, 이런 거 저런 건데, 그건 이미 장시호 씨가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4건의 탄핵 심판이 또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모두 합쳐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7건입니다. 제가 3건에 2억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7건이면 앞으로 대충 계산하면 한 5억 원 정도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이 7건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거, 제가 물어본 법조계 인사들은 없다고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과거의 판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그러면 이것도 또 헛돈 날리는 건 아니냐. 왜?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정쟁을 위한 탄핵 심판, 묻지마 탄핵, 그 다음에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대표한테 괘씸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승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괘씸죄. 감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 아니, 누가 되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죠.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도 그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 그 다음에 이재명 지키기용 탄핵, 이걸로 지금 국민 세금이 이미 2억 원이 날아갔고 앞으로 추가로 대략 5억 원 정도가 더 날아갈 것으로 보이고, 이 탄핵이, 이 묻지마 탄핵이 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크게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돈도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만 날아갔고 앞으로 날아가게 생겼다. 무의미한 돈이죠. 우리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 세금을 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심한 일이다. 이건 결국 그 돈을 내는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